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대전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K-빅테크 내에서 AI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가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근데 단연 화두가 AI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이번 달 24일이죠. 하이퍼클로바 X가 나올 예정이고 카카오 역시도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코 GPT 2.0이 나올 예정인데 관련한 이슈들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테마주 위주로 계속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주로 확 갔다가 또 뭐 계속 테마주로 움직이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가 연일 고점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괜찮은 주가를 보이고 있어서 네. 우리도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지금 시선이 있는 차에 네. 지금 네이버를 시작으로 이제 그 AI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시작으로 또 카카오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역시 관건은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 챗GPT라든지 그다음에 바드라든지 계속 그 발표는 했지만 실제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크게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단순히 검색으로만 그게 AI가 지금 출시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실생활에 연관되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창출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별을 둘 수가 있다. 우선 그래서 지금 그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와 있는 이 플랫폼이 AI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일반인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냐가 사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생활을 바꾸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국내에 출시 예정인 하이퍼클로바 X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의 코GPT라든지 어떻게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활용했던 것들을 이 챗GPT 형태 AI가 들어와서 얼마나 좀 더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게 밀착형으로 갈지가 향후에 이 한국형 AI의 성공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플랫폼 기업을 좀 비교해보면 주가의 온도차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3%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약간 시각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두 종목 모두가 그다지 주가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금융 환경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주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은 그 미국의 수급 상황과 한국의 수급 상황이 좀 달랐던 점 상반기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특히 미국은 그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성장률 자체가 1.4%로 지금 발표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성장률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FOMC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경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좋고 그리고 수급 상황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상황이고 그전에 성장주에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국내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그 작년부터 계속 수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테마형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형태의 어떤 형국으로 갔다가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다시 한번 봐주는 그런 형국이라서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2분기 실적에서 이 두 빅테크, 네카오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조금 시장은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이 AI가 새로운 포텐셜이나 성장 동력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얹어지면서 이 두 가지가 하반기에 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을 좀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이 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이 다른데 하반기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좀 체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8일에는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 다음 달에는 지금 생성 AI 기반인 검색 서비스 Q의 베타 서비스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하이퍼클로바 X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된 이후에 실적도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성장성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일정에서 보시면 네. 뭐 8, 9, 10, 11월 돼 있지만 대부분이 하이퍼 클로버 X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글로벌 스튜디오라는 그 새로운 그 AI 검색 서비스인 Q와 두 개밖에 사실 없는 거죠. 네. 결국은 뭐냐 하면 네이버의 이 AI가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검색을 우리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친구들과 약속할 때 검색하죠. 네. 그리고 블로그 보고 여러 가지 지도도 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AI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친구가 어디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럴 때 맛집을 찾고 블로그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지만 AI가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I가 지금까지 나의 검색 패턴들을 나의 성향을 다 파악해서 네. 추천을 나에게 맞게 그리고 그 친구의 성향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네. 추천을 해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모두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전혀 지금까지는 굉장히 1차원적인 검색 패턴이었다면 네. 굉장히 다차원적인 검색 패턴으로 가고 그 성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실제 현재의 그 광고 효과가 네. 훨씬 더 정밀해지고 뛰어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 기대 효과가 있다. 물론 출시를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네이버가 네. 현재의 그 주력 매출이 검색은 기본이지만 대부분 광고하고 커머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시장에도 이 AI 클로바 X가 들어왔을 때의 그 디테일함, 개인 취향에 맞는 인디비주얼한 디테일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커머스 쪽에도 쇼핑 쪽에도 훨씬 그러한 것들이 추가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서 네. 당장은 그 클로바 X를 돌리면 비용이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형식, 즉 이러한 디테일함들이 좀 더 완성도 높아진다면 분명히 매출 효과, 영업이익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세분화가 되면서 더욱더 고객에게 구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서는 그래도 살펴봤을 때 증권가에서도 살펴보면요. 네이버의 눈높이는 조금 높이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AI 도입으로 인해서 검색과 또 쇼핑 비즈니스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 어떤 질적 성장을 이뤄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은 그 20년간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 한 70%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데이터 이력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이 네이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구글의 바드라든지 네. 챗GPT가 나왔을 때는 그냥 흥미로워서 한 번 정도 테스트를 네. 해보고 검색을 해보는 정도였지만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점유율 차이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점유율이 높은 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훨씬 더 그 개인의 정보들이 더 많이 쌓여 있어서 네. 구글과 챗GPT에서 제공하는 검색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개인에게 맞게끔 간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충분히 강점이 이루어진다면 네.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높은 만큼 네이버의 성장이 조금 더 빠를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카카오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은 실적을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또 카카오의 경우에 지난 시간에 좀 짚어주셨는데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영업이 크게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코 GPT가 등판하게 되면서 좀 카카오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똑같이 AI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네이버는 B2B 영역, 네. 예, B2B 영역의 커머스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강점이 있을 것이고 카카오는 우리가 플랫폼 자체가 개인화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B2C 영역에 솔직히 강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두 기업의 차이일 것이고 그렇다면 B2C 영역의 강점이 있는 카카오가 제가 그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생활 밀착형으로 습관화될 것인가가 가장 큰 앞으로의 관전 네.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훨씬 더 개인화된 카카오가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물론 2조가 넘고 영업이익은 좀 낮아졌지만 카카오의 매출 성장률은 사실 SM엔터 때문에 이루어졌다 봐야 되는 거고 네. 올라간 건. 그런데 영업이익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지 않다. 왜냐하면 네. 투자 비용이 상당했거든요. 물론 그 투자 비용 3분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회복세도 생각보다 투자 그 코GPT가 나오는 3분기 이후에는 회복세도 더 영업이익의 회복세도 빠를 것 같아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진검승부터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언제부터 지금 진검승부가 들어가는지 한번 시점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카카오의 경우에는 SM이 이제 품에 안게 되기는 했잖아요. 그런 만큼 SM의 IP와 또 카카오의 IT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생성의 AI와 관련해서 카카오가 사업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투자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점검을 해봐야 할까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네이버는 어떤 그 전체 검색 자체를 2천억 개 정도의 한 번에 이제 운용하는 거라면 이 카카오는 다른 점이 이 검색 변수를 60억, 130억, 250억, 네. 650 그러니까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구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용의 효과에 있어서 훨씬 더 차별을 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한 번에 돌릴 때의 비용과 네. 60억, 130억, 250억 분리해서 돌릴 때의 운영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훨씬 카카오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말은 나중에 이익 실현에 있어서 훨씬 네. 빠를 수도 있다는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이번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문하고 예약하고 결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즉 다시 말해서 개인화된 그 비용을 쓰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밀착형으로 훨씬 다가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활 습관으로 빨리 정착을 한다면 카카오가 이익률인 네. 이익 실현에서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여러 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물론 올 하반기가 지나봐야 네. 결과를 알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다른 강점이 있어서 네. 이 문제는 누가 작은 코스트로 이익 실현을 빨리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느 쪽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좀 실적 쇼크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등판하면서 다시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와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십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그 주가가 오른 이유는 네. 사실은 실적이 아주 좋아서 네. 그런 것은 경기 영향이 크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졌다고 좀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저점을 쳤다는 이야기고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거품은 다 거쳤다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실적 베이스에 새로운 포텐셜을 AI라는 새로운 포텐셜이 올라가는데 그 포텐셜이 얼마나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 낮은 코스트로 진행하는가가 사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다른 업종,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SM 엔터, 네. 네이버 같은 웹툰이나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빨리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AI가 들어와서 그런 다른 타 업종 간의 시너지를 얼마나 누가 빨리 강점 있게 내는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서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도 이 두 기업을 보는 중요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